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의 전파에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음파 변수 인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음양 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양 변수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 압력, 온도, 밀도, 입자 온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음양 변수에 해당되는 보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해설지에서는 1번이 정답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문제 표현 자체는 음양 변수가 아닌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표기가 돼서 음양 변수의 인자는 이렇게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음양 변수에 해당된다는 거, 이 정도 포인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문제는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초음파 발생과 관련 효과는 이번에는 앞전 효과죠.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에서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앞전 물질의 두께는 파장의 몇 배인가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앞전 물질의 두께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암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 물질의 두께는 파장의 2분의 1이에요.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결합층의 두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장의 4분의 1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전 물질의 두께는 파장의 2분의 1, 결합층의 두께는 파장의 4분의 1. 이 두 가지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수신의 반사음 밝기를 2차원적 단면 영상으로 나타내는 표시법은 이미 문제 안에 정답이 들어있거든요. 초음파 영상을 밝기로 표현한대요. 밝기 휘도 표시법. 이 B 자체가 브라이트니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브라이트니스는 밝기랑 연관되는 표현이죠. 정답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하시면서 바로바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축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옳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이 초음파 물리 중에서도 이 축방향 분해능, 이 분해능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다라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설명 먼저 드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분해능 개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엑시알 레졸루션과 그 다음에 라테랄 레졸루션,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엑시알 레졸루션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축에 있는 두 가지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해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분해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두 가지 반점, 근접해 있긴 하지만 이 반점이 따로 떨어져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해능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반점을 구분할 수 없고 하나의 반점으로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포인트만 정리해보면 축방향 분해능이 좋은 상태는 같은 축상에 있는 구조물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상태고 분해능이 떨어진 상태는 같은 축상에 있는 구조물을 자세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알과 관련된 몇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요. 엑시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면 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분해능이 좋아지게 돼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SPL을 짧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SPL은 파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파가 전달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거리가 길어지는 상태는 파장이 긴 상태고요. 이렇게 된 상태는 파장이 짧은 상태예요.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도 파장이 짧아지는 상태가 XR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것과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만 정리해 볼게요. 축방향 분해능을 좋게 하는 것은 주파수를 높여주거나 또는 파장이 짧은 상태 또는 SPL이 짧은 상태 이 두 가지 개념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방향 분해능 보도록 할게요. 측방향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보셨던 엑시알 같은 경우는 같은 축상에 있었다고 한다면 라테랄은 이렇게 양 옆으로 있는 구조물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관되는 포인트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파수가 있어요.
똑같이 주파수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라테랄 레졸루션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집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파를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음파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집속을 잘해주게 되면은 측방향 분해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시알과 라테랄의 포인트 설명드렸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엑시알 분해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파장이 증가한다. 파장이 짧아지는 게 좋다라 그랬죠. 증가되는 거 틀렸고요. 공간 펄스 길이 증가. 이거는 SPL인데 SPL도 짧아질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둘 다 틀렸습니다. 3번 시간 개인 보상은 엑시알과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5번 탐촉자 결합층 두께 증가도 엑시알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분해능이 향상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자 초음파상에서 이자 몸통과 꼬리를 찾는 데 지표가 되는 혈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라정맥, 스프레닉 베인을 통해서 이자의 몸통과 꼬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췌장의 또는 이자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자의 머리 부분, 몸통, 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마치 이제 콩나물 줄기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스프레닉 베인, 지라 정맥입니다. 지라 정맥과 함께 이자 구조물이 함께 주행을 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할 때 지표가 되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 강한 선상 에코에 여운 인공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발생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링다운 아티팩트에 연관되는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스라는 키워드예요. 가스 또는 공기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링다운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공기와 연관이 있고 가스와 연관이 있는 보기는 하나밖에 없죠. 정답 1번입니다. 이 장 안에는 공기가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 방광이라든지 지라, 콩팥, 쓰레기 용종 등은 이러한 키워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답과 상관없는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관되는 영상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위장 구조물이거든요. 위장 내부에서 쭉 떨어지는 선상 형태로 떨어지는 형태가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포인트를 또 설명드리면 이 영상만 가지고 바로 링다운 아티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는 다른 아티팩트도 있기 때문에 영상만 주고 이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러한 영상이 주어지고 공기와 또는 가스와 연관되는 키워드가 문제에 함께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운 인공물 링다운 아티팩트는 이러한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렉탈 검사로 전립샘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직장 쪽으로 탐촉자를 넣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브에다가 콘돔을 씌워서 감염을 예방하는 등의 전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번 볼록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방사형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3번 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 누운 자세고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하는 것은 경복부 초음파의 특징이죠. 트랜스렉탈로 검사할 때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7MHz 고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아 2의 모의고사 38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모의고사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면 간 실질의 밝기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와 같은 탐촉자로 검사할 수 있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유방 초음파는 이렇게 생긴 직선형 탐촉자, 직선형 고주파수 탐촉자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간이나 지라, 콩팥, 전립샘은 관계가 없고요. 5번에 있는 두 갈래 힘줄, 이거는 어깨에 있는 힘줄인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피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유방 초음파와 같은 탐촉자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순 간낭종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관련된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간에 위치하고 있는 간 낭종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 낭종 같은 경우는 벽이 얇고요. 경계가 뚜렷하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어둡게 떨어지는 에코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후방 음영이 증강되는 부분들이 영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낭종의 벽은 두껍지 않고요. 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2번 저에코가 아니라 에코가 없는 무에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저에코와 무에코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에코는 기준값에 비해서 어두운 상태고요. 무에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낭종같이 액체가 채워져 있는 상태는 무에코로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난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체위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있다. 낭종 같은 경우는 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바꾼다고 해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역 징후가 관찰되는 것은 보통 이제 간 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키워드라서 간 낭종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교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을 얻기 위한 상복부 스캔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갈비뼈 아래,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서 검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레프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간과 왼쪽 간의 일부가 보이는 그러한 스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링크 오른쪽 상단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해당 특강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스플린이죠. 2번 지라가 정답인데요. 종종 간 구조물과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지라 구조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돌림끈 띠의 일부인 힘줄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근골격 초음파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국가고시에서는 근골격 초음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이 근골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조금 이런 좀 불편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근골격 문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핵심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는 이제 피부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입니다. C 같은 경우는 근육과 힘줄 사이에 위치하는 활액막 구조물이에요. 활액막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의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D번 같은 경우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힘줄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연골 구조물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근골격 초음파 해부학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표시 부분에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봤을 때 방사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얻은 이미지라는 것, 이걸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구조물 안에 작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형태는 가장 대표적인 난소 초음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해 보시고요. 난소 초음파 영상 중에서도 경질 초음파, 탐촉자를 질로 삽입해서 검사한 경질 초음파 영상이라는 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을 얻기 위한 심초음파 기본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는데 이 영상에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정답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심천부 투챔버 영상이고요. 다음에 옆쪽에 보시는 영상은 심천부 3챔버 영상입니다. 말 그대로 방이 2개 있냐 3개 있냐의 차이예요. 보시면 좌심실과 좌심방, 방이 2개 보이죠? 그래서 투챔버고요. 여기서는 방이 하나, 둘, 3개가 모여서 3챔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챔버와 3챔버의 차이점은 3챔버에서는 여기 있는 대동맥 구조물이거든요. 대동맥과 대동맥 판막에 구조물이 보인다는 게
2챔버와 3챔버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두 가지 영상의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돌아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레프트 벤트리클 그리고 좌심방 승모 판막까지 보게 되면 2챔버 영상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보게 되면 약간의 에이올틱 밸브와 그리고 대동맥의 일부가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해설지에는 심첨2방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심첨2방도와 3방도 사이에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심첨2방도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실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2챔버와 3챔버 영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굳이 자세하게 분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표시한 부분에 나타난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국가고시 문제에서 인공물에 대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2교시에 나오든지 아니면 3교시 영상 문제에 나오든지 거의 한두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인공물은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영상 보시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진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형태는 반향 인공물,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와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